행복한 국어. 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4학년 국어 드디어 4단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과 의견에 대해서 많이 배웠으니 이제는 사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말하고 쓰는 학습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교과서는 124에서 129쪽까지입니다. Let's 국어! 자, 이제는 사실과 의견에 대해서 너무 잘 구분할 수 있겠죠? 저번에 배웠던 내용을 잠시 눈으로 보면서 사실과 의견의 차이를 확인하도록 해보죠. 와, 이게 웬 돈이죠? 5만원입니다. 내 것이었다면... 그런데 이 5만원권에 등장하는 이 여성은 누구신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신사임당이죠? 오늘은 이렇게 신사임당께서 그린 여기 보이는 이 8폭의 병풍인 초충도에 대해서 글을 읽고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묵직한 수박 위로 나비가 훨훨. 초충도는 8폭으로 이루어진 병풍 작품입니다. 이 그림들은 섬세한 필체와 부드럽고 세련된 색감이 돋보이죠. 전체적으로 구도가 비슷합니다. 화면의 중앙에 핵심이 되는 식물을 두고 그 주변에 각종 벌레와 곤충을 배치했어요. 그림의 화면은 정사각형에 가깝고 식물과 곤충이 화면을 비교적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이 중 수박과 들쥐 그림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화면 가운데 아래쪽에 큼지막한 수박 2개가 있습니다. 참으로 당당해 보이는 수박 덩어리죠. 수박 덩굴 줄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휘어져 뻗어 있고 뻗어나간 줄기 위에 나비 2마리가 예쁘고 우아하게 날개짓을 하고 있네요. 큰 수박 오른쪽에는 페랭이꽃 한 그루가 조용히 피어 있습니다. 수박 옆으로 뻗어 올라간 줄기를 볼까요? 왼쪽 수박에서 위쪽 화면 한복판을 가로질러 둥근 곡선을 그리며 뻗어 올라간 줄기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줄기에 작은 수박 하나가 더 매달려 있군요. 수박 밑부분은 검게 표시해 땅임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있네요. 수박 줄기 위로는 예쁜 나비 2마리가 아름답게 날개짓을 하고 있어요. 붉은 나비와 호랑나비인데 모두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군요. 나비의 색깔이 서로 대비를 이루어 인상적입니다. 이제 아래쪽으로 시선을 옮겨 수박을 자세히 들여다보죠. 수박 껍질이 요즘 보는 수박과 다르죠? 조선시대 사람들이 먹었던 수박은 아마도 표면이 이러했던 모양입니다. 같은 땅에서 나온 수박인데도 시대가 흐르면서 그 모습이 바뀌었다는 사실이 참 흥미롭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수박이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상징하고 나비는 화목과 사랑을 상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 속의 수박과 나비는 아이를 많이 낳아 서로 행복하게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가장 큰 수박 밑동을 보니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은 쥐들이 커다란 수박을 열심히 파먹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수박 껍질을 뚫어내고 수박 씨를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박의 붉은 속과 씨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풍경입니다. 쥐들이 수박을 좋아하는 것도 흥미로운 사실이죠. 맛있는 수박을 먹고 있기 때문인지 들쥐들의 표정이 매우 만족스러워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박 주변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생명체의 움직임을 사실적이고 섬세하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의 색감을 볼까요? 수박은 검은 초록, 수박과 꽃의 줄기는 초록이고 꽃과 나비 1마리, 쥐들이 파먹고 있는 수박의 속부분은 붉은색입니다. 초록빛과 붉은빛이 서로 색상의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도도 안정적입니다. 커다란 수박 2덩어리가 화면의 무게중심을 잡고 있고 여기에 둥글게 휘어져 올라간 수박 줄기와 오른쪽 페랭이꽃의 반듯한 직선 줄기가 서로 대비를 이룹니다. 그래서 다른 초충도에서 발견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정감 속에 변화와 생동감이 은근히 배어 있죠. 왼쪽 수박에서 둥글게 뻗어 올라간 줄기는 이 그림의 여러 요소 가운데 단연 눈에 띕니다. 수박의 줄기를 크게 타원형으로 배치해 율동감을 살려냈어요. 반면 오른쪽 페랭이 꽃은
곧게 서 있어 화면에 안정감과 생동감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두 개의 수박을 아래쪽 한가운데에 배치하지 않고 왼쪽에 치우치게 배치함으로써 화면의 단조로움을 극복하고 변화와 움직임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사임당의 화가로서 지닌 재능과 감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먼저 여러분의 의견을 작성하기 전에 사실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세 개의 사실에 답을 한번 해볼게요. 초충도에는 주로 무엇을 그렸나요? 식물과 그 주변을 벌레와 곤충을 그렸습니다. 그림에서 수박과 나비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알을 많이 낳아 서로 행복하게 잘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상징했습니다. 그림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커다란 수박 두 덩어리가 화면의 무게 중심을 잡고 있고 휘어져 올라간 수박 줄기와 페랭이 꽃을 반듯한 직선 줄기가 서로 대비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내용을 아주 잘 파악했네요. 그럼 글의 문장 5개를 가지고 사실과 의견으로 한번 구별을 같이 해봅시다. 첫 번째, 참으로 당당해 보이는 수박 덩어리이지요. 당당해 보인다 라는 말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느낌이죠? 그러니 의견. 두 번째, 줄기에 작은 수박 하나가 더 매달려 있군요. 이것은 그냥 매달려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나비의 색깔이 서로 대비를 이루어 인상적입니다. 인상적이라는 말에서 생각이나 느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른 사람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수박 껍질을 뚫어내고 수박씨를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먹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난 사실 문장입니다. 마지막, 안정감 속에 변화와 생동감이 은근히 배어 있지요. 글쓴이가 느낌을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견이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사실과 의견을 구별해 봤고요. 이제는 사실에 대한 의견을 한번 작성해 볼게요. 혹시 여러분은 이 글을 읽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을까요? 그럼 한번 말해보세요. 아, 그렇군요. 선생님은 말이죠. 쥐들이 수박을 좋아한다는 건 처음 한 사실인 것 같아요. 수박씨도 되게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선생님은 여기에 쥐들이 수박을 좋아한다.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럼 여러분이 아까 말한 사실에 대한 의견도 한번 적어볼까요? 선생님은 쥐들이 수박을 좋아한다는 것을 여기에 적었으니 거기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 즉 생각이나 느낌을 한번 적어볼게요. 쥐가 수박을 좋아한다니 참 신기하다. 요즘 햄스터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어 기쁘다. 어때요? 선생님이 적은 이 문장은 의견인 것 같나요? 이렇게 사람마다 적은 의견을 보게 되면 서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무언가를 의논하고 또 생각을 나눌 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욱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단원에서 배운 사실과 의견, 이제는 쉽게 구별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5단원, 내가 만든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오늘 수고 굉장히 많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